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1, 2단계 모든 구간이 개통될 경우 광주에서 완도까지 1시간 10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경찰이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공단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전남 진도에서 인민가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교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희생자 유족에게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음 달 14일 목포 문학박람회가 열립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새롭게 바뀌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전남 지역민의 오랜 수건 사업으로 꼽히는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의 2단계 구간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통과되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하영 기자, 먼저 이번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이번 사업은 광주에서 나주를 거쳐 강진과 해남, 완도를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길이 88km로 2조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는 대형 SOC 건설 사업인데요. 전체 두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데 광주 벽진동에서 강진 성전면으로 이어지는 1단계 구간은 약 51km로 지난 2017년 착공해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서 선정된 곳은 2단계 구간인데요. 강진 작천에서 해남 북평을 잇는 38.9km에 사업비 1조 5천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1단계 구간 준공 예정 시기인 2026년 이전에 2단계 구간의 착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이번 예타 대상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 건설로 강진과 완도, 해남 등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집니까? 기존의 광주에서 강진, 완도까지는 2시간 10분이 걸렸는데요. 1, 2단계 모든 구간이 개통될 경우 1시간 10분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강진에서 완도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43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전남 서남부 지역의 물류 활성화를 비롯해 수도권과 광주권에서 전남 해안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물류비 절감 효과뿐 아니라 광주 영암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비롯한 지역 개발 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이 모아지는 사업이다 보니 앞으로의 예타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나요? 이번 사업은 기존의 구간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건설하는 방향으로 계획됐는데요.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실제로 2단계 구간의 경제성은 0.29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때문에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앞으로 사업 추진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전남도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해 평가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한 여수경찰은 금품 수수 등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사무실과 노동조합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공단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폐유통을 바다에 버려 해양을 오염시킨 목포 선적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신안군 암태면 5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폐유가 가득 찬 폐유통이 떠다니고 검은색 폐유가 흘러나온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결과 9.77톤급의 목포 선적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긴급 방제 조치를 실시하고 윤활유 실명제를 토대로 추적한 끝에 A호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윤활유 실명제는
선박 폐유통에 해당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윤활유 저장 용기에 고유 번호가 새겨진 스티커를 부착해 구매자를 특정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가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교사 A씨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3-3부는 한국전쟁 진도군 간제골 희생 사건의 희생자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추가 지급 청구를 인정해 3,100여만 원 지급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950년 8월 학생들에게 인민가를 가르치는 부역을 했다며 국민학교 교사 A씨를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과거사 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으며 유족들은 손해배상금 상속분 지급을 추가로 청구하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항소를 받아들여 위자료 액수를 증액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 통계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광주 전남 중소기업은 48만 1천여 개로 집계됐습니다. 종사자 수의 경우 광주는 46만 7천여 명, 전남은 60만 7천여 명으로 2020년과 비교해 3.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1년 말 기준 매출액 규모는 광주 74조 8천억 원, 전남은 85조 1,790억 원으로 각각 11.2%, 9.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부식 민주노총 전남지역 본부장이 진보당 후보로 내년 총선에 출마합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최근 당원 투표를 통해 윤부식 후보를 영암, 무안, 신안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거대 양당 체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없다며 지역 주민과 함께 진보 정치의 진가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현재 민주노총 전남본부장과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 전남 공동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전국의 문학자원들을 한자리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목포 문학박람회가 다음 달 목포 문학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두 번째로 맞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청년 작가들의 참여 폭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장현 기자입니다. 목포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문학 자원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목포 문학관입니다. 목포는 전원일기 극작가 차범석, 소설가 박화성과 김우진 등 현대 문학의 거장들을 배출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런 문학 자원들을 한데 모아 재작년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문학 자원을 가지고 박람회를 연 건 목포시가 전국 최초입니다. 박람회와 더불어 열렸던 목포 문학상 공모전이 수상자에게 약 1억 원의 상금을 수여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목포시는 이런 문학 자원을 토대로 다음 달 두 번째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청년 작가들이 참여하면서 출판 오디션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책을 출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출판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그냥 어떤 단순한 간단한 어떤 자기의 생각과 기획안으로 어떤 피칭을 하면서 저희가 진행하는 청년 출판 지원 오디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바로 문학전시관. 이곳에선 문학과 산업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학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해외 유명 작가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는 2년 전에 비해서 좀 더 문학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문학 토크 콘서트라든지 국내외 해외 유명 작가들과 함께하는 저희 문학 박람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2회 문학 박람회는 북교동과 목포 문학관 1원에서 골목길 문학관 운영을 시작으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이주혜 아나운서, 출출할 때 배달앱 자주 사용하시죠? 어떤 네. 앱 사용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자주 시켜 먹었는데 아무래도 배달앱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엔 직접 가서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가 착한 수수료를 보기로 잇따라 공공배달 앱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정작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김수아 기자가 뉴스토리에서 짚어봤습니다. 배고프고 출출할 때 배달앱 많이 찾으시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문하면 집까지 먹고 싶은 음식이 짜잔! 와우, 지난 2010년 처음 등장한 민간 배달앱.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배달앱은 출시한 지 10여 년 만에 전 국민의 스마트폰에 한두 개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엔 빛과 그늘이 있는 법이죠. 소비자들은 신세계를 맛보고 있지만 가맹점주에겐 부담이 커졌습니다. 배달앱 업체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빼면 남는 게 없다는 푸념도 심심찮게 들리는데요. 거기서 뺏기고 카드사에서 뺏기고 다 핫대가는 거죠. 그냥 먹어서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자 각 지자체들은 공공배달앱을 출시했는데요. 가맹점주에겐 낮은 광고비와 중개비 혜택을, 소비자들에겐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공공배달앱은 총 20개. 이 중 서울시,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는 2개 이상 공공배달앱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착한 수수료를 무기로 내놨던 각 지자체의 공공배달앱은 정작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잘 들어왔어.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작동도 불편하고 아무래도 그 쿠폰 발행 시간이 이제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 약간 오류날 때도 정말 많고 주문량도 적기 때문이죠. 초창기에 좀 쿠폰을 많이 주셔서 그때 1단 시켜서는 주문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뜸한 것 같긴 해요. 실제 주문 건수를 비교해보면 민간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공공배달앱보다 7배 가까이 많습니다. 배달앱 같은 플랫폼 사업은 일종의 위너 테이크스 룰, 승자 독식이 적용되죠. 주문량도 적고 소비자도 줄어들다 보니 등록을 해지하는 가맹점주도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문 건수가 가장 크고요. 아무래도 홍보 같은 게 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문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소비자가 지자체 공공배달앱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할인율도 중요하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지속적인 앱 서비스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20%의 낮은 그 수수료 가지고는 충분한 동기 유발이 안 된다고 보고요. 소비자 스마트폰에 앱이 깔리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소비자들이 앱을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앱 사용자들이 자꾸 사용할 수 있게끔 충분한 서비스가 따라줘야지.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출시된 공공배달앱. 버리기는 아깝고 쓰자니 먹을 게 없는 계륵 신세가 됐는데요. 지자체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남 여수 돌산읍 둔절리 일원에 위치한 봉수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여수 돌산도에서 서울 목멱산까지 이어지는 전국 16개 봉수유적을 제5호 직봉으로 칭하고 사적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수 돌산도 봉수는 충민사와 속보 등에 이어 여수에서 4번째로 등재된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고시될 예정입니다. 오는 2024년 고흥 금산면에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이 조성됩니다. 고흥군과 썬밸리그룹은 25일 투자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청소년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숙박시설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고흥 금산면 제1초등학교 부지에 건립되는 이번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특성화 수련 활동장과 야외 집회장 등 교육시설과 휴게실, 취사장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해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고흥사랑 상품권을 다음 달 1일부터 출시합니다. 모바일 고흥사랑 상품권은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착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결제 편의성과 결제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까지 결제 키트 설치와 사용 방법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